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방석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사의 구성과 그 중에서 기자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뉴스 제목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앵커 멘트 작성 방법과 자막 문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는 뉴스 주제를 선정하고 기자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기자는 촬영 기자와 취재하며 수정하고 편집 기자와 뉴스 영상을 제작하고 기사 제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는 기사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앵커 멘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 뉴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자가 전달하는 기자 리포트의 화면과 구성입니다. 그 밖에 제목이나 자막, 앵커 멘트 등은 보도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보조장치로서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뉴스 제목은 앵커 멘트의 등장과 함께 화면 하단 자막 형태로 제시되는데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은 약 10초 정도며 문장 길이에도 제약이 있어서 대개 15자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방송 뉴스의 제목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은 뉴스의 도입부로서 전체 보도 내용의 인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의 기능은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시청자들이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호기심을 자극해 그 내용을 시청하고 싶도록 시청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문의 제목을 정하는 일은 종종 상품을 포장하는 일에 비유됩니다. 지금부터 좋은 뉴스 제목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목은 전체 기사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기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사를 15자 이내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 뉴스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과장된 제목을 피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기사 내용보다 부풀린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자료 기사 예시 4의 제목은 개학까지 미뤘는데 학원은 열공중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 모든 학원들이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원해 진행하는 것 같으나 기자 리포트를 보면 휴원율은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뉴스 제목은 개학까지 미뤘는데 일부 학원은 열공중으로 수정해야 과장된 제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비교적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사의 제목은 지문 찍고 먹어라입니다. 일부 중고교 급식소에서 밥도둑을 가려내기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편리함을 내세우는 학교 측과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의 제목은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그 사실에 화내고 있는 기자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네 번째로 다른 기사와의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시간의 종합 뉴스에서 방송되는 기사는 약 30개 내외입니다. 이 30개의 기사가 모두 각자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 개표 날에는 누가 당선이 됐는지에 관련된 기사가 여럿 나오게 될 것이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시행될 땐 누가 이겼는지, 누가 메달을 땄는지에 관한 기사가 여럿 생산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각의 기사가 서로 연관돼 있다면 제목을 흐름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본선에서 여러분은 3개의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3개의 기사가 서로 연관되는 내용이라면 흐름에 맞게 기사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입니다. 문법 요소와 부사어, 문장 부호를 요긴하게 활용하면 15자 이내 적은 글자 수에서 효과적인 제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요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뜻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적은 수의 어휘로도 풍부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만 올리고 제자리 걸음이라는 제목만 보게 된다면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나머지는 그대로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비교적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관련된 기사임을 시청자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특히 형용사나 부사어가 발달된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업자료 기사 예시 5를 읽어보세요.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였지만 학교 성교육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의 기사지만 부사어를 잘 활용한다면 청소년 성범죄 껑충, 학교 성교육은 엉금으로 시청자들이 바라보기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물음표 등 문장 부호를 사용해서도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큰 따옴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뉴스 제목에서 굳이 주장이나 발언 같은 단어를 덧붙이지 않아도 특정인의 주장이나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문장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므로 굳이 중요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아도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줄임표, 즉 표가 있습니다. 추가 확진 8명, 격리 해제 105명이라는 뉴스 제목을 보면 오늘 추가 확진자는 8명이지만 완치돼 격리 해제된 인원은 105명이나 됩니다. 라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부호 사용의 원칙만을 따진다면 뉴스 제목은 대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일부만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 줄임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목에 줄임표를 넣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뉴스 제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줄임표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앵커 멘트 작성법입니다. 앵커는 영어로 닫히라는 뜻입니다. 모든 리포트가 완료됐다면 이를 닫히되어 전달하는 건 앵커의 역할입니다. 앵커는 기자 리포트를 보고 스스로 앵커 멘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에서 앵커의 풀이는 방송에서 해설과 논평을 곁들여 종합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풀이처럼 앵커는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보고 해설을 곁들이거나 논평을 곁들여 종합적으로 뉴스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앵커 멘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많은 수의 앵커 멘트는 본문을 요약해 전달하는 본문 요약형입니다. 그리고 본문 요약형은 종합뉴스에서 앵커들이 40% 이상 사용하는 가장 선호되는 유형입니다. 기자 리포트를 요약한 후 어떤 내용, 어느 부분을 부각해 전달할 것인가가 앵커 멘트 작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문을 요약해 전달하기 힘들어서 앵커 멘트를 제목 2번 읽기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 자막은 앵커 멘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기사 예시 5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 제목이 성교육 시간은 자는 시간, 학교 성교육은 제자리라고 하여도 앵커 멘트에서 자는 시간, 제자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멘트는 제목을 풀어 쓰는 게 아닌 기자 리포트를 요약하며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작성법입니다. 뉴스의 자막은 기자 리포트와 자료 화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자막만으로 기사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일은 없으므로 자막의 역할은 2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의 역할은 자료 화면 보충 설명, 기사의 요약 및 정리, 인물 정보와 발언, 취재기자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충 설명의 경우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의 장소, 시간, 현장 내용 등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기사의 요약 및 정리는 기사의 내용을 좀 더 본격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나 해결 방안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합니다. 인물 정보와 발언은 화면과 같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제시하여 신빙성을 돋고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 혹시라도 불분명한 소리 정보가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취재기자 정보에는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제작을 거친 모든 기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본인이 취재한 기사 내용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막이 잘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작한 뉴스의 소리를 끄고
앵커 멘트부터 바이라인까지 재생해보면 됩니다. 좋은 뉴스라면 자막과 자료 화면만으로도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충분히 기사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막 활용도가 높은 뉴스는 시청자의 눈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제된 사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방송기사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기사 내용이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의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주관적 견해를 최소화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기자가 전달하는 팩트 안에서 시청자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람이 되주십시오.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 영상, 자막은 하나의 세트가 되어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KBS 방석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